안녕하세요, 송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삼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이제 컨텐츠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제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는 이제 혼자 살기에는 사실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는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남겨두거나 이런 게 따로 없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제 집을 마련하게 된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우선 간단하게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무엇이냐 이거를 설명해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비용을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여자는 만 34세 이하,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자는 만 39세 이하라고 하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선은 최대 대출 한도는 1억이에요. 1억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9천만 원짜리 집입니다. 되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요. 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출을 받고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4번이 연장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 기간을 살자면은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죠. 대출은 본인 돈이나 신용대출을 끼고 하는 80% 유형과 돈이 전부 다 나오는 100% 유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유형이기 때문에 100% 유형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여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진직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 중에서 알아볼 때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직기간.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8개월 정도 이미 재직기간이 된 후에 알아본 거여서 걱정을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후기나 영상을 찾아보면은 한 달을 꽉 채운 월급을 받은 급여 명세서, 그러니까 한 달을 일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대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재직기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일명 중기청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중기청을 취급하는 은행은 5군데가 있어요. 우선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5군데가 있고요. 저는 이제 많은 후기들을 다 찾아봤을 때 우리은행이 가장 업무 파악을 잘하고 승인율도 높다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고 해서 우리은행을 먼저 갔었어요. 처음에 신분증이랑 재직증명서 그리고 8개월 동안 받은 급여 명세서를 뽑아서 갔더니 거기 있는 남자 직원분께서 조회를 해보지도 않고 100% 유형은 없어요. 100% 유형한 사람 없고 80%밖에 없어요.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거면 제가 왜 물어보러 갔겠습니까마는 이제 그런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은행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달 동안 진행을 아예 안 했어요. 이제 다른 은행에 가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제가 원래 살았던 집이 넓기는 넓은 집이었는데 사실 되게 오래된 원룸이어서 난방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월세도 비싼 편이었고 이제 겨울에도 난방을 많이 트는 건 아닌데 한 8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12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도 가스비가 이제 4만 원이 나온 걸 보고 아 내가 이 월세와 이 공과금을 내면서 왜 굳이 회사랑도 먼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들고 나니까 아 그냥 되든 안 되든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알아봤죠. 우선 집부터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왜냐면은 보통 진행 순서가 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계 계약을 한 다음에 은행에 집 주소를 알려주면은 이제 그 건물이 대출이 실행한 가능인지 은행에서 조회를 해주고 집을 계약을 하고 그 후에 계약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지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는 걸로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작정 집을 찾아서 가계약을 하고 이제 그러기에는 저는 사실 너무너무 쫄보이기 때문에 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가계약이라고 해도 어쨌든 100만 원은 금방 날아갈 텐데 이거를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던 도중에 이제 그냥 가주소, 그러니까 전세 집 주소를 넣고 우선 내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방, 다방, 사랑방 신문,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온갖 집들을 다 검색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뭐 전세 1억 이하의 동네는 어느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필터를 걸어놓고 하루에 진짜 밥 먹는 시간에도 맨날 핸드폰을 들여보면서 집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이 10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가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다니기는 좀 힘들었었어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놨어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 100% 유형 찾고 있습니다. 매물 나오면 연락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은 80% 유형 아니면 안 나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몇 분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로 나왔을 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이미 이사를 간 후였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100% 유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러면은 혹시 제가 은행에 가서 그 주소를 들고 조회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 주소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국민은행이어서 국민은행을 갔는데 그 직원분께서 이제 제가 엄청 막 자기 PR을 했어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우리은행에선 이런 취급을 받았다 이러면서 사실 좀 주절주절 말을 좀 많이 했는데 들으시더니 그분이 자기도 이거 진행 몇 번 해봤다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좀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거의 그분 때문에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분을 가장 잘 만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주인 분을 잘 만나야 하고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분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이 3박자가 다 잘 맞으면서 제가 서류 준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주거래 은행도 아니고 사실 국민은행은 대학교 때 만들어 놓은 계좌 하나만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 뭐 신용카드 건매나 이런 것도 없이 너무 깔끔하고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요즘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음을 좀 굳게 다짐하고 갔었던 터라서 서류를 다 챙겨갔었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우선 신분증, 그리고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주업종 코드 확인 출력물, 이제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서류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한테 이제 집 주소를 알려드리고 제가 사실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제일 중요해서 그걸 먼저 조회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3천만 원 정도가 되지만 기대출이 있었고 이제
신용등급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많았었죠. 이제 한 90% 정도 90% 정도의 확률이지만 대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찾아봤죠. 제가 집을 찾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여야 되고 부엌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옵션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옵션이 풀옵션도 있었으면 좋겠다 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제 80%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든지 자기 돈을 끼고 하는 거라서 괜찮은데 100%형은 이렇게 이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내 돈이 드는 게 없으니까 관리비를 안 내버리는 거나 아니면 그냥 잠수 타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0%형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제가 원하는 입주 시기랑 겹치는 이제 그런 집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실이 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쪽을 위주로 이제 알아봤었죠. 우선은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집이 우선 방이 2개에 부엌 분리돼 있고 풀옵션,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었어요. 사실 회사랑도 되게 가까웠고. 계약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쓸 때 특약을 걸었어요. 뭐였냐면은 이 대출이 만약 실행이 안 될 시 나에게 계약금을 다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꼭 걸어야 된다는 글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특약을 걸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계약금을 내줬어요. 이제 전세금의 5%를 내야 되니까 한 450만 원 정도를 엄마가 내줬는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 여윳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랑 집주인분이 좀 유도리가 있다면은 이제 일부 금액 한 100만 원 이렇게만 내도 영수증을 써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집 계약을 하고 집 계약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하면은 이제 그때 대출 서류를 작성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출이 나올 거라는 말을 들었고 성격이 너무 급하고 사실 될 대로 되나지 싶은 약간 그런 마음으로 확정일자 받는 날 그냥 그 집에 전입신고까지 다 해놓고 등본까지 떼었습니다. 대출이 진행도 안 됐는데 거의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중간에 일이 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분께서 좀 얽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었는데, 사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9천만 원짜리 집에서 혼자 이자를 97,000원 내면서 제 돈 드는 거 없이 살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득인 거죠. 이제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100% 유형은 저의 신용을 보는 것보다는 집에 얼마나 융자가 껴있고 이 집이 시세가 얼마인데 그 시세에 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용등급이 낮거나 사회초년생이어가지고 이제 수중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100% 유형을 잘 알아보면은 정말 좋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는 진짜 돈이잖아요. 못해도 제가 원래 살았던 집이 40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저는 97,000원의 이자를 내면서 뭐 관리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 포함하면은 원래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해주는 사업들을 잘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무슨 정보성 전달의 글이 아니라 그냥 제가 거의 수다 떨고 싶어서 영상 찍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달아드릴게요. 그럼 안녕.